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역 학에서 또 고전 시학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시학의 본질을, 시의 근본을 감동에 뒀고 우리들의 삶을 감동에 뒀습니다마는 사실은 감동을 넘어서 공명, 공감으로, 다시 말하면 감동의 시학에서 공명, 공감의 시학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학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가? 그 좋아한다는 감정의 진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이를 강한 감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나 음악을 좋아하는 진이가 마음이 강하게 움직이는 정도뿐입니까? 정말 연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만나면 마음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 흥분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보다는 시라는 언어의 주파수와 음악이라는 소리의 주파수가 내가 좋아하는 주파수와 딱 맞기 때문이 아닙니까? 애인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도 그와 나와 몸과 마음과 뜻이 딱 맞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좋아한다는 말이나 감정이나 주파수가 서로 잘 맞는다는 말이나 몸과 마음과 뜻이 딱 맞는다는 말은 모두가 오늘날 양자과학이 말하는 공명상태라는 말과 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좋아한다는 이 감정을 기존의 시학에서는 그저 주로 감동이라는 말만 썼습니다. 여기서 공명과 감동의 근본적인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감동이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시나 예술에서는 보다 깊은 마음의 움직임, 보다 큰 마음의 움직임이라 했는데 이를 양자과학적으로 말하면 보다 강한 파동과 파동의 충돌 현상에 불과합니다. 원자나 언어나 시나 모두가 파동이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서 이주 공간에는 일단 발동된 파동은 다른 파동들과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양상은 강한 것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강한 것과 약한 것과 약한 것끼리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강대강 가장 강한 것끼리 충돌하는 게 감동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주파수가 다른 것끼리 강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충돌이 오히려 파괴로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의 강한 파동의 충돌은 일종의 흥분 상태는 행복감도 있고, 그러나 울분도 있고, 원망도 있고, 증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공도 있지만 파괴도 있고, 실패도 있고, 놀람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나 목적이 그런 울분, 원망, 증오, 실망, 파괴 그것을 원해서 우리는 시와 음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입장이 기존 시학이고 예술에 대한 일반 인식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작금의 시다는 이 증오의 시, 선동의 시, 괴팍한 시, 난해한 시 같은 황당한 시적 파동들이 감동은 충돌이란 이유로 활보하면서 시의 근본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우리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들이 언제나 떨면서 다른 원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단지 둘이 부딪혀 순간 강한 스파크를 일으키는 감동, 즉 일시적인 충동이나 흥분 상태 때문에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수많은 주파수의 파동들 중에 딱 맞는 주파수를 만나서 강한 에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 공명, 바로 함께 엉켜붙어 함께 울며 함께 떠는 것. 그래서 둘이 하나로 결합된 강력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학입니다. 그래서 이 케미스트리를 함께 주조하다의 그 원의를 갖고 있습니다. 산소와 수소가 합쳐서 물이 되는 이치죠. 인간 세상에도 수많은 인간들과 부딪히는 과정에 그중 몸과 마음과 뜻이 딱 맞는 짝을 만나 둘이 하나가 되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꿈이고 목표가 아닙니까? 따라서 문학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만나서 강한 충동이나 흥분하는 상태를 넘어서 감정의 주파수를 맞춰서 만나서 함께 울고 함께 뜨는 공감의 상태, 바로 그것이 화학의 상태고 화합의 상태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의 상태고 물화일체의 경지. 그래서 함께 짝을 지어서 옳지 않고 영혼의 자유로운 해탈, 그 구원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신은 강한 감동이라는 그 전통적인 감동의 시작에서 이제는 공명, 공감의 시작으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이번 양자역학과 시학을 비교 연구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놀라운 시학의 도요, 우주 만물의 도요, 인생의 도라 하겠습니다. 다음 두 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김춘수의 시인데요. 하나는 초용단장,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초용단장 보겠습니다. 여름에 본 물새는 죽어 있었다. 죽은 다음에도 물새는 울고 있었다. 눈보다 먼저 겨울에 비가 오고 있었다. 바다는 가라앉고 바다가 없는 해안선을 한 사나이가 이리로 오고 있었다. 한쪽 손에 죽은 바다를 들고 있었다. 이게 바로 김춘수의 초용단장의 일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김춘수의 꽃 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자, 인용한 두 시는 모두가 김춘수의 작품입니다. 전자는 초용단장은 이른바 무의미시라고 하는데, 이는 언어와 언어가 부딪혀서 유발하는 어떤 미묘한 그 감각적 심상을 시도한 충동의 시입니다. 줄거리를 보면 여름에 죽은 물새가 겨울에 울고 있다. 죽은 물새가 어떻게 살아서 울어요? 겨울에 비가 온다. 바다가 없는 해안선에 한 사나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모두 정상적인 언술이 아니라 생소하고 낯선 충격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해가 불가한 나넷입니다. 그러니 함께 울고 함께 떠는 공명 공감의 시가 아니라 시인 혼자 흥분하고 혼자 떠는 시너지 효과가 없는 그런 충동의 그런 감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품 꽃은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애송시입니다. 이 시가 성공한 핵심이 무엇일까? 기존 평자들은 그것은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근원적 갈망이다. 그 뭔 소린지 잘 와 닿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리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누구와의 관계나 누구와의 관심이 없을 때 그것은 비확정적 존재, 바로 파동 상태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모든 만물은 파동입니다. 왜 홀로 떠는가? 외롭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떱니다. 아니, 미확정 상태이니까 떠는 거예요. 확정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원자의 파동들은 자기와 짝이 될 주파수가 맞는 이웃 원자들 찾고자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연의 이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짝을 찾아 결합해야 안정된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관심, 관찰, 상상을 해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꽃이 되었다는 말은 파동이 입자가 되었다는 이 양자역학의 이 관찰자 효과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확정적 존재가 확정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산소와 수소가 합해서 물이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그 안정되고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함께 울고 함께 떠는 공명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은 이런 그 파동의 주파수를 맞춰서 최고의 공명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것이 바로 3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김춘수의 꽃은 어떤 일시적인 충동을 시도한 처용단정에 감동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우주 만물의 이상적인 생존 원리인 공명 공감의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나 만물 모두가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국민 애송시가 된 이유가 바로 이 공명 공감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춘수의 꽃을 보면 진짜 시가 무엇인지, 시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존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시학이 가야 할 바른 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나 예술이 창조한 특별한 리듬이나 이미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렇듯이 그저 생소한 격정적인 또는 일방적인 파동의 일시적인 충격이나 흥분이나 열광이나 투쟁이나 선동과 같은 격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동의 파동을 넘어서 마침내는 둘이 하나가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공명 공감의 행복한 나라에 이르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의 세계고 우주의 세계고 그리고 바로 인생의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